자, 첫 번째는 증권주, 증권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처음으로 주신 돈 되는 섹터 테마인데, 자, 시장이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나라 국장 많이 해야 된다, 주식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이제 뭐 전반적인 금융 투자의 패턴이 이런 주식이나 투자 쪽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증권주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꿈의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주도주를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25년도서부터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조방원들이 이제 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 이제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도체가 그걸 반도체. 이어받았고 지금 최근에 반도체 약간 주춤할 때 자동차 가격을 다시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이제 주목이 되고 이제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들,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교체를 매매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거 이상 뭐 바랄 게 없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주를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 되는 섹터 첫 번째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 무엇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증권주는 무조건 오르거든요. 그게 가장 그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방원으로 올라도 증권주는 오르고 금융주로 올라도 증권주는 오르고 반도체, 뭐 자동차 어떤 것이 올라도 이제 증권주가 오르는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네. 지금 우리나라 내놓으라는 대형주들 중에 증권주보다 1년 전에 샀을 때 수익률 높은 게 하이닉스랑 두산에너빌리티 딱 두 종목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의 지수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2배짜리를 많이 사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시장 레버리지가 만약 시장이 100% 올랐다라고 하면 레버리지는 200% 오르겠습니다만 증권주는 거의 250%, 300% 가까이 오르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증권주가 가장 알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시장이 대형주 위주의 어떤 지수 플레이보다도 지수가 조금 옆으로 기면서 횡보를 하면서 개별주들 위주로 혹은 코스닥 위주로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증권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뭐 반도체들 아직도 저평가고 뭐 자동차나 여러 가지 대형주 위주로 지수 플레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뭐 주력주로 증권주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꼭 담아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증권주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주 어쨌든 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는 전반적인 시장의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우리가 어쨌든 증권주가 또 지수를 추정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막 이거저거 시장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옮겨 타기보다 그게 어렵잖아요. 그거에 어렵다면 차라리 그냥 증권주로 같이 쭉 까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증권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골라볼까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삼성증권을 좀 선택을 삼성증권? 해봤는데요. 네. 삼성증권은 일단 삼성에서 주는 이런 안정감 때문에 어떤 고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네. 특징이 있냐면 고액 자산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증권사로 이제 유명한데요. 30억 이상 가진 고객을 이제 증권사에서는 초고액 자산가, 5억 이상은 고액 자산가라고 부르는데 30억 이상 초고액 자산가도 업계 최초로 6천 명을 작년에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투자에서도 삼성증권이 상당히 좀 많은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 주식에서 1, 2, 3위가 이제 각축전인데 토스, 그다음에 키움, 그리고 삼성증권이 이제 해외 주식에서 1, 2, 3위의 어떤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발표 때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한 2위 정도를 마크를 하는 걸로 시장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제 퇴직연금 금액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삼성증권도 삼성 계열사들, 관계사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2위, 1위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실적, 사실 증권주들은 뭐 실적은 시장에 올라가면 그 사실 뭐 거래량이 계속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바로
거래 대금에서 나오는데 거래 대금 작년 4분기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4분기 실적 기대치, 그러니까 시장에서 삼성증권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나온 거 대비해서 약 15%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증권주는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수 올라가면 무조건 거기에 레버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 발행업 인가가 이제 나오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발행업은 무엇이냐면 이제 증권사가 어음을 발행을 해서 자기 자본 대비 2배의 자금을 이제 레버리지로 투자에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일단 뭐 모멘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네네. 선택한 증권은 이제 키움증권인데요. 키움증권. 사실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키움증권을 쓰실 걸로 생각을 하는 정도로 이제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 파워고요. 그다음에 지점이 없는 온라인 어떤 증권사기 때문에 어떤 자금이나 어떤 그 영업의 효율적인 부분도 타 증권사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증권사가 키움증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주 두 개. 삼성증권은 뭐 고액 개인 투자자들 분들 중에 고액 자산가이신 분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삼성증권이고, 키움증권은 또 대부분의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 다수로 많이 쓰고 계신 증권사라는 걸 봤을 때 이 두 종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뭐 이 좋은 종목들이 많지만 박근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증권주 중에 탑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어떤 거 네. 고르셨어요? 저희 코너 이름이 돈이 되는 테마 섹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되려면 상승률이 제일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증권주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인데요. 네, 그렇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증권사는 어딘가요? 뭐 한국투자증권인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금융주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흐름이 잘 안 나오고 미래에셋증권을 최선호주로 이제 저는 픽을 좀 해봤는데요. 네. 관련된 모멘트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4분기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미래에셋증권 자체적으로 이제 거래대금 최대치를 좀 경신을 좀 했죠. 아까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15% 정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향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네. 삼성증권은 이 돈이 많은 분들이 이제 쓰는 편이 많기 때문에 거래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미래에셋증권도 좀 나름대로 이제 과거 이제 대우증권이랑 합치기 전에 온라인 증권사였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치 대비해서 한 55% 상향된 올 1분기에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죠. 그냥 미래에셋증권은 이것 때문에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브로커리지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투랑 지금 같이 들어간 IMA 계좌, 종합투자 계좌죠. 그다음에 암호화폐, 코빗이죠. 그다음에 스페이스X 이렇게 좀 코빗이나 스페이스X처럼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좀 약간 다른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지켜봐야 될 만한 부분이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네. 오늘 좀 약간 조정 주고 있죠. 네네. 그래서 뭐 매수하는데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가는 뭐 현재가 기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렇게 높게는 잡진 않았습니다. 1차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약간 타이트하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